안녕하십니까? 캐드와 21번째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외부 참조를 설명을 해드리는데, 설명해드리기 앞서서 어, 레빗과 오토캐드 MEP가 어떤 식으로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파일을 관리하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빗의 샘플 파일을 현재 열어놓은 상태고요. 자, 레빗은 파일 하나가 프로젝트를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젝트 안에 여러 개의 레벨들이 존재하고 그 레벨들에서 각각의 뷰를 생성해낼 수 있고요. 자, 그런 뷰를 통해서 레벨을 관리하고 또한 시트를 만들어서 도면 관리를 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과정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는 바로 이 화면의 오른쪽에 있는 프로젝트 탐색기를 이용해서 가능하죠. 만약에 레빗에서 이 프로젝트 탐색기가 없다면은 다른 층으로 이동할 수가 없고요. 또한 다른 층에서 시스템별로 체계적인 도면들을 관리할 수 없을 겁니다. 레빗에서 이 프로젝트 탐색기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죠. 이러한 프로젝트 탐색기를 충분히 학습하게 된다면 레빗은 굉장히 쉽게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레빗에서 프로젝트 탐색기를 통해서 관리를 하게 된다면 오토캐드 MEP에서는 요 오른쪽에 있는 프로젝트 내비게이터를 통해서 프로젝트를 관리하게 됩니다. 레빗은 파일 하나가 프로젝트죠. 그래서 그 파일 하나만 잘 관리를 하게 되면 굳이 많은 파일들을 만들어낼 필요는 없는데요. 오토캐드 MEP는 프로젝트 하나를 진행하게 되면서 수십 개의 또는 수백 개의 파일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런 파일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때 필요한 게 바로 프로젝트 내비게이터고요. 레빗은 파일 하나가 모든 층들을 그리면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굳이 파일 자체에 그런 레벨 정보가 필요 없지만 오토캐드 MEP에서는 수십 개 또는 수백 개의 파일들이 만들어지면서 그 각각의 파일들의 층 정보를 할당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층 정보들은 바로 이 프로젝트 내비게이터에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프로젝트를 처음에 시작을 하게 될 때 바로 이러한 레벨들을 형성할 수가 있고요. 자,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와중에 파일들이 만들어지면 그러한 파일들에 바로 이러한 레벨 정보를 입력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한 정보들은 프로젝트의 파일들을 이 특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특성을 클릭해 보시면 그 파일이 가지고 있는 층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굳이 파일 이름에 뭐 2층이나 3층이라는 이름은 시각적인 효과를 위해서 만들어지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오토캐드 MEP에서는 이 구성에 지정되어 있는 레벨 정보들을 인지를 해서 외부 참조를 가져올 때 바로 그 층에 배치를 하게 됩니다. 오토캐드 MEP에서 프로젝트 내비게이터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캐드와에서는 과연 그러면 파일 관리를 어떻게 할까요? 캐드와에서는 특별히 파일 관리를 하는 툴을 제공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캐드와를 이용을 해서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폴더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는 캐드와는 레빗하고 비슷한 부분들이 없지 않습니다. 레빗 같은 경우도 파일 하나에서 모든 프로젝트 그 하나의 프로젝트를 관리하게 되죠. 뭐 시스템이 다양하게 있다면 파일 하나에서 다양한 시스템들을 모델링할 수 있고 그러한 모델링들을 프로젝트 탐색기를 통해서 관리하게 됩니다. 자, 캐드와도 파일 하나가 어떤 층 정보를 가지고 있고요. 그 층 정보를 가지고 있는 그 파일 하나에서 모든 시스템을 작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 참조로서 그 파일을 가져오면 그 레벨을 인지해서 자, 1층에 배치한다든지 또는 2층에 배치한다든지 해서 그 프로젝트 전체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캐드와를 통해서 BIM을 하게 되면 자,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면 폴더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게 중요하고 자, 그러한 폴더에 생성되어져 있는 파일들은 캐드와의 기능에서 반드시 층이라는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러한 층 정보들을 어떻게 만들까요? 바로 이 왼쪽에 있는 바로 이 도면 뷰 관리를 통해서 그러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샘플 파일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기 버튼을 클릭을 해서요. 자, 제공해드린 참조 시작이라는 파일을 선택해서 자, 열기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화장실 위생 도면이 하나가 열렸는데 바탕에 건축 파일이 제공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저도 어떻게든 MEP를 이용을 해서 도면을 작도를 하게 될 때 굳이 뭐 3D 파일이 건축 3D 파일이 없다 하면 중요한 부분들은 건축을 실제로 이제 그려서 간섭 체크라든지 할 수 있겠지만 도면을 만들기 위해서는 굳이 3D 파일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건축이 3D 파일로 만들어져 있으면 굉장히 무겁겠죠. 그래서 2D로 되어 있는 건축 파일을 외부 참조로 가져와서 자, 위에서 내려다보게 뷰를 만들면 바로 이게 평면도가 되겠습니다. 캐드와에서 3D로 화장실을 작도를 했습니다. 자, 요 뷰 큐브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보시면 자, 3차원적인 도면들이 만들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자, CG를 클릭하게 되면 그래픽으로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앞쪽으로 이렇게 보시면 바로 요 정면도를 볼 수 있고요. 자, 오른쪽을 클릭하시면 우측면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화면에서 가운데 버튼을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평면도로 이동하죠. 자, CG 버튼을 다시 클릭하게 되면 다시 와이어프레임으로 이동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2D CAD 파일을 외부 참조로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부 참조를 가져오기 위해서 바로 이 도면 뷰 관리로 이동을 하시면 도면 관리 부분에 여기 참조 파일이라는 폴더가 보이게 될 겁니다. 참조 파일을 마우스로 클릭하시면 아래쪽에 더하기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 더하기 아이콘을 클릭을 하시면 외부 참조 파일을 불러올 수 있고요. 참조 파일에서 요 폴더에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시면 요 참조 파일을 첨부라는 창이 뜨고요. 이 부분을 클릭하셔도 됩니다. 자, 그럼 열기라는 대화창이 뜨고요. 자, 여기에서 참조 건축도 DWG죠. 자, 이 파일을 자, 열기 하겠습니다. 그럼 뷰 설정이라는 대화창이 뜨고 자, 여기서 기본적인 디폴트 뷰를 체크를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런 다음에 다른 뷰에서 바로 이 디폴트 건축도를 보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자, 이 부분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레빗에서도 외부 참조 가져올 때 다른 뷰에서 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바로 이러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캐드와도 뷰들을 여러 개 관리할 수가 있는데 여러 개 관리되는 뷰 중에서 내가 원하는 뷰에서만 외부 참조 파일을 보이겠다 하면 자, 다른 뷰에서는 보이지 않도록 처리라는 부분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3D 오브젝트를 표시하기에 체크를 해제하게 되면 그 객체가 보이지 않게 되니까요. 일단 요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자, OK를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ready라는 표현이 됩니다. 여기에서 자, 원점을 지정을 해주시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외부 참조 파일이 삽입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은 현재 선택되어졌다는 거고요. 이제 완료하기 위해서는 ES키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건축 파일이 삽입되어졌으면 자, 이제 원점을 맞춰야 되겠죠. 원점을 맞추기 위해서 자, 편집 버튼의 이동을 클릭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건축 파일을 선택을 하고요. 자, OK를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에 원점을 지정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대상 부분을 클릭해 주시면 이동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거고요. ES키 눌러서 자, 선택을 취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건축 파일이 외부 참조를 가져올 수 있고요. 여기 자, 보시면 건축 파일은 현재 2D 파일임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자, 2D 건축 파일을 외부 참조로 가져와서 충분히 도면을 만들 수 있고요. 앞 시간에 배웠던 뷰포트를 만들고 용지 레이아웃을 만들어서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뷰포트 관리에서요. 추가 직사각형을 클릭을 해서
자, 뷰포트 영역을 지정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영역을 지정을 해주고요. 다시 뷰포트 관리로 가면 이 새 뷰포트라는 게 만들어졌죠. 이 명칭이라는 부분에서 자, 화장실이라고 명명을 하신 다음에 자, 엔터키를 주시면 화장실이라는 뷰포트가 새로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자, ES키를 눌리시면 명령이 종료가 되고요. 도면 뷰 관리로 이동을 해서 자, 용지 레이아웃에 자, 클릭을 하신 다음에 자, 플러스 아이콘 눌러서 레이아웃을 추가시켜 줍니다. 자, 새 용지 레이아웃에서 명칭 부분을 자, 화장실 평면 상세도라고 이름을 주시고요. 용지는 A1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841594가 선택됐고요. 스케일은 20분의 1을 지정을 해 주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화장실 평면 상세도를 더블 클릭을 하시면 새로운 화장실 상세도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부분에서 뷰포트 관리로 이동을 하셔서 자, 이번에는 요 가운데 있는 배치를 클릭합니다. 자, 배치를 클릭하면 여기 화면의 중간 부분을 선택을 하시면 뷰포트가 삽입이 되겠죠. 자, 이때 홈 버튼을 클릭을 하시고 자, 열기에서 도면 테두리를 불러오면 되겠습니다. 도면 테두리 열기에서 역시 가운데다 이렇게 배치를 하시면 되겠고요. 현재 지금 뷰포트 관리가 도면에 비해서 좀 작죠. 뷰포트 관리로 이동을 하시고 자, 화장실에서 1대1로 만들어 주면 됩니다. 자, 1대1로 만들었고요. 이번에는 건축 구조로 이동을 해서 자, 그리드를 클릭을 하시고 축 입력란이 나오면 자, 취소 버튼을 클릭하신 다음에 X축 지시를 선택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X축의 방향을 클릭하시고 치수선 위치, 치수선 보조선 위치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Y축도 클릭을 하셔서 자, Y축 지정을 하시고요. 치수선 선택, 그 다음에 치수 보조선 선택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ES키 눌려서요. 자, 다 되었으면 현재 창 인쇄를 클릭을 하시고요. 프린터를 자, PDF 만들 수 있는 자, 부분으로 선택을 하면 되고요. 자, 그런 다음에 설정을 따름에 자, 설정을 체크하시면 되고요. 전체 색깔을 자, 흑백으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OK 버튼 클릭하시고요. 프리뷰를 클릭을 해서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될 것 같고요.